안녕하세요, 홀로석입니다. 오늘은 8월 16일이고요. 지금 현재 3시 1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먼저 어제 나스닥 종합주가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나스닥 종합주가지수가 61선이 13,633인데 종가가 13,631.05포인트로 마감해서 61선을 결국 깨고 마쳤습니다. S&P 500은 아직 61선이 조금 남아있지만 음봉의 상태가 전날 양봉을 시가를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더 하락을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항상 보실 때 이렇게 차트를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길게 만들어서 보고 판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S&P 500도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이렇게 보시면 2008년도에 급락 이후부터 2021년까지 계속 대세 상승장으로 장기간 상승을 해왔지만 지금까지 가장 큰 낙폭으로 1년 동안 이렇게 하락하다가 다시 반등을 했는데요. 여러모로 이 반등은 오래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한번 말씀드려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경상수지가 계속 적자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금리 인상을 계속 해온 이유가 물가 상승을 잡기 위해서 다른 이유도 됐지만 실제로 경상수지가 계속 적자가 되면서 자본을 아무리 금리를 인상을 하면서 끌어모으더라도 경상수지가 악화되면서 자본이 계속 빠져나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그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계속 멈출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가임대 공실률도 계속 증가를 했었고요. 국가 및 은행 신용등급도 최근에 하락 또는 하락 경고를 예고를 하고 국가 부채가 지금 사상 최대 부채죠. 어느 하나 좋은 신호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하와이가 최근에 화재로 인해서 큰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있었죠. 이런 자연재해에 관련된 부분도 경제를 발목 잡는 데 한 몫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으로 넘어가 보면 중국은 금리 인하할 만큼 내수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기업 관련된 주식도 지금 하락을 했었고요. 그 다음 이 내수가 최악이라는 말은 소비가 이루어져야 생산자도 힘을 내고 생산을 할 텐데 소비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생산자도 소비자도 지금 다 힘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소비자도 돈을 벌어야 소비를 할 텐데 지금 대학을 졸업한 청년 실업률이 사상 최대라고 하죠. 28%였나요? 엄청나게 큰 문제로 지금 나타났고 8월부터는 그 실업률도 비공개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것 자체가 벌써부터 굉장히 큰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내수 지표를 보면 사실상 디플레이션에 가깝다고 봅니다. 그리고 수출도 지금 급감을 하고 있죠. 경상수지도 적자죠. 그리고 최대 부동산 회사 비구이 위안이라는 기업이 돈을 빌렸는데 이자를 지금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디폴트 위기까지 왔습니다. 중국 부동산 비중이 GDP의 25%를 차지하는데 이 부동산 기업 관련 기업들이 지금 다 흔들리는 거죠. 이 비관에도 관련 직원이 지금 7만 명이며 다른 그 이해관계 업체만 3,300개의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디폴트가 되면 엄청나게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큰 타격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독수리로 인해서 엄청나게 큰 홍수 재난이 있었죠.
이 홍수 재난으로 인한 피해 복구도 큰 부담으로 다가올 거고요. 1대1로 사업 관련 국들도 다 디폴트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원금은 고사하고 이자도 지금 상환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여러모로 중국 입장에서도 굉장히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오히려 미국보다 지금 중국이 더 큰 문제죠. 반도체까지 지금 미국에서 수출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더 힘든 상황입니다. 이렇듯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악재만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코로나 때 이미 겪으셔서 아시다시피 가장 큰 문제가 우리나라는 가장 약한 주식시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세계의 어떤 악재가 있어도 가장 먼저 반영이 되는 게 우리나라 증시입니다. 그래서 잘 대응을 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를 확인을 해보면 지금 3시 10분 현재 종합주가지수가 어제 대비해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9%, 코스닥 같은 경우 2.55%가 하락을 한 상태고요. 61선은 둘 다 깬 상태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21선도 오늘 깼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61선을 깨고 121선을 향해서 가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과거부터 이제 현재까지 이렇게 쭉 보시면 우리 시장은 세계의 다른 시장들과 달리 굉장히 외국 자본에 많이 흔들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겠죠. 오늘도 외국인이 코스피, 코스닥, 선물까지 싹 다 매도 들어갔고 기관이 겨우 선물만 이렇게 매수로 대응을 해서 하락을 방어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등락을 거듭하는 우리 시장에서는 항상 대응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 대응이라고 하면 올라가면 비중을 줄이고 내려가면 비중을 늘리는 그런 방법을 반드시 쓰셔야지 개인분들은 살아남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도 보시면 지금 현재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데 지금 현재 위치가 저점보다 오히려 고점에 더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확대를 쭉 해보시면 고점보다 저점에 이렇게 있어야 더 안정적이지만 고점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락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하락한다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어떤 사건이 있었니, 어제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그런 뉴스에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하락한다고 그냥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고 지금 매수를 하신다면 비중을 줄여서 매수를 하시고 하락했을 때 매수를 하셔서 평단가를 낮추겠다라는 전략으로 임하셔야 승산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슈 종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제가 영상을 찍을 때 XM을 찍었었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전날 확대를 해볼까요? 전날 이렇게 매수 신호가 뜨고 오늘 고가가 14.12%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전 목표 수익률이 5%이기 때문에 이렇게 매수를 했다면 수익을 실현할 수 있었죠. 그렇지만 저는 제가 20종목을 최대한으로 보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매수하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이슈되는 종목들을 보면 거래량 급증 화면에서 보시면 소브레인 홀딩스 이렇게 지금 30% 이렇게 상승하고 마감을 했네요. 이렇게 강한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이렇게 신호가 뜨고 이전에 있었던 이런 대량 거래량 신호들 보이시죠?
이런 대량 거래량이 있은 이후에 이렇게 바로 상승을 하고 해서 수익 실현하고 여기서 매수를 하고 하면 나중에 하락을 할 수 있지만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지만 종목을 추천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추천주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공부를 한다 생각하시고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관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락한 종목은 보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산목에스폰 어떤 회사인지는 저는 알 수 없습니다. 뉴스를 보지도 않고 종목 공부에 대한 관심도 없습니다. 왜냐면 누누이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제가 종목을 공부한다고 해서 뭐 상승을 하는 게 아니라 뭐 뉴스가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상승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실적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상승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뉴스도 보지 않고 실적도 잘 보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보는 것은 3년 동안 이 회사가 적자가 지속이 되었나 아니면 적자로 전환했나 그리고 EPS, BPS가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인가 수치가 높은가 PER, PBR이 1과 가까운가 이것만 확인을 하고 나머지는 차트로 확인을 합니다. 월봉상, 주봉상, 일봉상 위치가 높은지 낮은지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 거래량이 의미있는 대량 거래량이 터졌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 바닥이 튼튼한지 바닥이 만약에 시장이 하락을 한다면 종목이 하락을 한다면 바닥이 어디쯤인지 1차 바닥이 어딘지 2차 바닥이 어딘지를 체크를 한 다음에 매수를 고려합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봉상 조금 높은 위치에 있고요. 오늘 이렇게 하락한 종목은 보실 필요 없고 솔리드도 지금 시장이 하락을 하니까 다 하락을 하네요. 이노 시뮬레이션 GMBS 인탑스 신성델타테크 이렇게 지금 초전도체 이런 관련 테마는 당연히 이렇게 급등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 요런 타이밍에 들어가실 때 수익을 얻을 수 있지 초보자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력들의 그 장난에 이용당하지 마시고 매수를 하실 땐 이렇게 저가에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의미있는 대량 거래량이 이렇게 터질 때 매수를 하셔놓고 기다리셔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런 거는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그런 운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하락할 때 매수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락할 때 매수하시면은 언제 얼마나 이렇게 하락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대량 거래량이 의미 있는 대량 거래량이 이렇게 터질 때 이렇게 매수를 하셔야 이런 큰 수익이 따라옵니다. 지금 여기에서 매수하셨다고 하더라도 7,800원짜리가 14,000원이 됐으니까 이것만 해도 2배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유념하시고 대정화금 보시면 이렇게 엄청나게 급등을 한 이후에는 다시 제자리로 찾아가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급등 이후에 이렇게 급락을 하고 급락을 한 다음에 이렇게 신호가 이렇게 뜨죠. 매수 신호가 이렇게 신호가 뜨는데 이렇게 매수 신호가 뜬 이후에 이렇게 상승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수익 실현을 하고 나오시는 거죠. 저는 5%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를 했다면 여기서 매도하고 여기서 매수를 했다면 여기서 또 매도하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21선을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대량 거래량이 터지는지를 확인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사모으시든지 매수를 하고 분할 매수로 이렇게 대응을 하시면 항상 여기에서 탈출을 하시든지 여기에서 탈출하시든지 그런 방법이 있고, 여기에서 계속 매수 매도를 통해서 제가 설명을 앞에서 해드렸던 대로 매수 매도를 하시면 1번 계좌가 매도될 때까지 계속 수익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매수할 기회를 주죠. 그러면 매수를 하고 이렇게 분할 매수했다가 수익 실현하고, 매수했다가 수익 실현하고, 매수했다가 수익 실현하고, 매수했다가 수익 실현하고, 그런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대량 거래량, 의미 있는 대량 거래량들이 터진 위치를, 터지는 것을 잘 보시고 이렇게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도 시황과 오늘 이슈되는 종목들을 브리핑을 해드렸는데요. 항상 시장 하락에 대한 시나리오를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할 준비를 하신 다음에 매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